I'm very gla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share my thoughts on Korean trust with you. So I will use a PowerPoint file for my presentation, which is written in English. So I will give a talk in Korean to complement the file. 한국인의 신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있는데 사회과학의 성과들을 공유하면 조금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신한국학 프로젝트 플랫폼에 기초해서 저희 사회과학대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펴봤던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기초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 방식으로 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 나온 것을 보면 한국이 한 이 정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살펴본 것인데 일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룹을 한 3개 정도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있고 한 중간에 독일, 미국, 일본 있고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것 같고 그보다도 낮은 그룹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비율이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일반적인 대인 신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베이를 보면은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쓴 질문이 요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같은 내용을 줬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것이고 영문으로는 이렇게 됐고 우리말로는 이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most people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사람들이라서 어떤 사람들을 답할 때 염두에 뒀을까? 혹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염두에 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그 점을 착안해서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사용한 거는 그 일반적인 트러스트 말고도 다른 이제 특별한 그룹, 가족, 이웃, 뭐 아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세부적인 그룹에 대한 트러스트도 역시 설문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결과하고 일반적인 트러스트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러스트의 정도가 인그룹하고 비슷한지 아웃그룹하고 비슷한지를 비교를 해서 여기에 더 가까우면 일반적인 질문을 답할 때 아마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염두에 뒀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반대면은 이제 아웃그룹 사람을 생각했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질문은 이렇게 되고 한국인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라디우스라는 거를 측정을 해봤는데 한국은 저 위에 있는데 상당히 인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습니까? most people 했을 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주로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평가를 같은 방법으로 하려면 가까운 사람을 뒀으니까 일반적인 신뢰를 잼에 있어서는 약간 보정을 해야 된다. 조금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결과 저 중간쯤에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고정이 상당히 되어야 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였을 때는 이제 미들 그룹의 약간 아래였는데 고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래 그룹에 속하게 되는 식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대 임동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련된 방식으로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설문조사 방법으로 트러스트를 측정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실험을 해서 사람들 얼마나 믿는가를 측정하는 연구도 상당히 있는데 요거는 그 안도경 교수님이 하신 연구인데 전형적인 이제 도미넌트한 스트래티지는 디펙트 하는 것이고 이제 코오퍼레이트 하면은 둘 다 코오퍼레이트 하면은 둘 다에게 좋고 이런 세팅에서 미국, 일본, 한국을 비교했는데 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협조를 하면은 더 협조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낮아지고
뭐 그런 일반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퍼블릭 구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각자 이제 이 바스켓에 어떤 돈을 넣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제 혜택이 가는. 하지만 이제 본인한테는 좀 손해가 가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컨트리뷰션을 상당히 많이 하면은 모두 다 좋아지게 되는. 그래서 뭐 세금이라든가 뭐 주위 정례정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퍼블릭 굿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모델이 아닐까 해서 이런 게임을 이제 하고 국가 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패턴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여기서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세팅에서는 이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인식해내고 그 사람한테 이제 벌을 주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 게임 세팅에서는 손해를 주는. 근데 손해를 줄 때도 본인은 조금 비용이 드는 이런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제 협력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제 서울이라고 한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한 중간 정도에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제재를 하는 것도 일종의 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상당히 됐고, 됐을 때는 이제 협력의 정도가 요 경우에는 국가마다 좀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서 제재가 있으면 협력이 유지가 되는, 조금 문화별로 나눠본 같은 자료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데, 제재가 없을 때는 협력 정도가 하면서 점차적으로 낮아졌고, 있을 때는 이제 올라가서 상당히 유지가 됐고,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영미권 국가들이나 이제 서유럽 국가들에서 보여주는 패턴인데,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라고 하고 드러났고, 뭐 일부 아랍 국가나 소련구 국가들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가 이 실험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숫자들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퍼니시먼트가 상당히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호혜적 협력의 유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결과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국인의 신뢰라고 하면은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의 사람들의 신뢰는 어떨까라고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구가 제한이 돼 있어서 많진 않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학과의 김병현 교수님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가지고 글을 발표하셔서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이제 비공식 시장, 정부가 허용은 하진 않지만 이제 불법이죠. 근데 그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안에서 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 활동 여부하고 아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합니까라고 하는 서베이 퀘스천하고 이제 상관관계를 봤을 때, 마켓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행동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믿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뭐 집에서 농장에서 작물을 키우나 이런 거는 별로 일반적인 신뢰의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은데, 물건을 판 것은 관계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일반적인 신뢰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패턴하고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비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결과들을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다 같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독일에서도 했는데 아마 우리도 자료가 제한되어 있지만 더 연구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일반적인 신뢰가 그러면은 왜 중요하고 높으면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믿는 게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인디케이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믿는다는 것이 상대방한테 이제 알려지면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협력하는 행위를 할 동기를 갖게 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 기대를 하는 거니까 그 기대를 이제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뢰가 없었으면은 하지 않았을 협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래서 신뢰는 이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어느 정도 태도인데 그것이 낮으면은 문제적일 테고 후쿠야마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사람들하고 거래 비용이 신뢰가 높으면 줄어든다. 투자도 상대방을 믿으면 할 수가 있고 회사와 같은 조직도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이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커질 수가 있고 스케일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일반적으로 트러스트가 높으면 1인당 소득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물론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 약간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트러스트에 비해서 R&D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게 높아야 이제 트러스트가 있어야 R&D 투자를 상대방을 믿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인위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할 테고 회사 내에서 의사 결정이 얼마나 이제 분산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트러스트가 낮아서 아마 그런 것도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 신뢰하고 좀 구별되는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 좀 기관에 대한 신뢰도 같은 월드 밸류 서베이에서 있고 이것이 이제 국문 질문이고 이게 영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경찰, 법원, 정부, 정당, 국회,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결과고요. 이것도 1981년 예전부터 이제 시 계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프에서 드러나진 않는데 이게 상당히 신뢰한다고 하니까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17년에 한 것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OECD 국가 아까 보여드렸던 국가들하고 비교인데 이제 10년 평균을 해가지고 저 옆에 표로 했는데 역시 아까와 유사하게 위에 있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는 한 중간 정도에 있고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각 문제들을 평균한 게 아니라 나눠서 보더라도 OECD 평균보다 낮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부 신뢰에 대해서 이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냥 샘플로 이제 논문에서 그냥 가져온 것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 기초해가지고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 OECD KDI 했던 거는 이제 performance paradox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패러독스라는 게 정부의 실제 효율적인 정책 수행 능력은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이 정부 신뢰는 낮아진다. 그래서 이 갭이 왜 있나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고요. 그래서 효율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월드뱅크 지표를 보더라도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낮아지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저기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평가고요.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낮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펙티브니스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매저에 있어서도 역시 나빠지진 않았다. 적어도 신뢰가 낮아지는 것에 비해서 그런 거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대인 신뢰하고 정부에 대한 기관에 대한 신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신뢰가 낮은 게 꼭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실제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공무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인가를 냉정하게 봤을 때 트러스트라는 것을 유의미하게 가질 만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이제 컨피던스라든가 다른 개념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그 한 가설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알게 되면서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설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 보고된
글들을 종합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글에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제 대졸 이렇게 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하고 대학생들, 한국 학생들하고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비교한 것인데 정부 정책의 이제 형성 과정, 내용, 결과에 대한 정보를 더 이렇게 충분히 제공을 했을 때 네덜란드에 비해서 이제 한국 대학생들은 정부의 특히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정보가 없었을 때보다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이 이제 우리가 정부 신뢰가 낮아진 이유가 대학 졸업률이 이제 증가를 했고 정부의 정보가 이제 상당히 공개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많아지고 그래서 한국인이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과도 더 많이 기대하고 또 전능하거나 자비롭다는 아마 생각을 암묵적으로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게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꼭 나쁘냐라는 대인 신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부 신뢰가 낮은 게 정부가 정책 수행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일 텐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시민들과 이제 정부의 인터액션은 원래 그런 퍼스널 신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치주의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민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의 부족이 꼭 같은 방식으로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인 신뢰가 있으면은 그에 상응해서 이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높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정부 신뢰의 경우에는 낮으면 정부에서 이거를 문제로 생각하고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연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게 낫다. 어떻게 높여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게 오히려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는 이제 너무 믿으면 사실 이 사람이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것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비근하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믿으면 자녀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거에 비춰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좀 정부를 적절하게 불신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권력을 잘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믿는 정도하고 얼마나 정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비질런스를 갖는가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봤을 때 오히려 신뢰가 낮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관심도 갖고 투표율도 오히려 더 높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서 신뢰가 낮은 것이 정부 권력의 감시라는 측면에서는 꼭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경험 자료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사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행정부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바뀌고 또 국회의 의석수를 보더라도 여소야대도 굉장히 많고 여당이 과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겨우 턱걸이 정도이고 이런 식으로 항상 권력의 견제는 이루어진 것 같아서 신뢰가 낮더라도 우리가 감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데 좀 더 경험적인 연구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 지수라고 해야 될까 시민적인 자유, 정치적인 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낮다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기본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고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이 non OECD 국가들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정부 신뢰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 중에도 이제 터키와 같은 경우는 정부 신뢰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것이냐? 국가의 이제
정부의 활동을 봤을 때 우리가 터키보다 못하다고 하긴 상식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 요 프리덤 하우스 메저에 봐도 우리가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적절한 감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아주 높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공유를 해봤고,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으로는, 사실 최근에 제가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자료들이 실험 연구, 그다음에 서베이에 대한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많고 이게 시계열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고 국가 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가설들을 가지고 이런 가설들을 좀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가족주의라고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일단 서베이에서 우리가 가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뢰가 급격하게 강화하는 건, 이제 하락하는 거는 서베이 결과만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서 더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이런 것도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반적인 신뢰가 낮으면 사회적인 협력의 비용이 들어서 안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정부 신뢰가 낮은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가설을 제한적인 데이터에 기초해서 드렸는데, 또 다른 설명은 없을지, 또 하나 이제 유력한 설명은 잉글하트나 이런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이지 않은 가치를 가지면서 이제 권위 일반에 대한 좀 존중이랄까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신뢰가 준다, 이런 가설도 있어서 그런 것이 적용된 건 아닐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건강한 이제 회의인지, 그래서 민주주의에 작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정부 신뢰하고 대인 신뢰하고 자발적 결사에 참여라든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과관계는 더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낮은 정부 신뢰가 제가 꼭 나쁘지만 않다라는 가설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를 드렸는데, 그 이외에 나쁜 결과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더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땡큐.